예, 뭐 정말 뜨거운 장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랐는데요. 이제는 뭐 광범위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고 주식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급해지는 구간이죠. 시장의 흐름들, 주요 트렌드 사이클 점검하고 전략 종목 이야기합니다. 메가사이클 오늘은 박철순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주제를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뭐 반도체입니다. 설 전에도 그렇고 설 끝나고 나서도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고요. 19만 전자, 90만 하이닉스 장이 열렸는데요. 정말 뭐 20만 원, 100만 원이 이제 코앞입니다. 반도체 투탑에 대한 시각들 혹시 뭐 연휴 사이에 뭐 나쁜 뉴스는 없었죠. 오히려 뭐 좀 좋은 뉴스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연휴 때 아마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뉴스 보시면서 빨리 장이 좀 열리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뭐 지금 코스피가 뭐 6천까지 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달 3주차 때부터 세계 최초로 이제 HBM4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거기다가 틱톡의 계열사,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테슬라까지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연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압도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뭐 HBM3E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그리고 대량 양산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신제품인 HBM4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HBM4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구제품이죠. HBM3E 대비했을 때 20에서 한 30% 정도 가격이 올라가서 $700 내외의 가격이 측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팔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HBM3E도 상당한 수익성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신제품 HBM4에서도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 투탭에 대해서야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HBM 3파전으로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치 2파전인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마이크론도 탈락이 아니죠. 같이 가는 흐름들이고요. 글쎄 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택해서 매수하는 부분은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을 거고 HBM4에서의 앞으로 주도권 그럼 사실 투자자들은 HBM4를 넘어서 다음 단계는 또 뭐냐?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놔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HBM3E는 사실 하이닉스가 좀 독점적인 그렇죠. 지위였지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도 HBM4에 엔비디아 공급사로 참여를 하게 되고 마이크론이 사실 낙오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마이크론 측에서 반박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조금 다른 나라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증설을 하더라도 아직 증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여전히 제한된 상황이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지금 공정 전환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 모두 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다만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빅테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회사 모두 다 함께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파운드리 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선단 공정 때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나노급 6세대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3, 4주에는 가장 선단 공정을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지만 파운드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틱톡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10나노 5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메모리 반도체로 갈수록 이 양산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략을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들어오긴 하지만 선단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양산 어떤 노하우, 대량 양산 어떤 체제에 대해서는 한 단계 조금 뒤쳐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비중을 가져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4는 이미 뭐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사실 HBM4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 4, 5로 가게 되면 누가 가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마이크론과 3사는 이제 같이 크는 형국이고 소부장들이 이제 같이 가주는 게 이번에 되게 반가운데요. 다만 이제 소부장이 이제 ETF 효과 때문에 뭐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만 가니까 전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변별력이 좀 없어진 것도 같고 마이크론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장비 관련된 걸 보면 마이크론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소부장 전략. 소부장들은 역시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3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TSMC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장비단에서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탑픽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있는 게 지난 1월 말에도 한 종목을 추천드렸었죠. PSK홀딩스인데 오늘 장중에 연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컴과 그다음에 리플로 장비라는 기판과 메모리를 접합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장비 모두 다 지금 3사뿐만 아니라 TSMC까지도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HBM4라든지 아니면 TSMC가 선도를 하고 있는 코어스 공정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수요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실 때 확실한 고객사 그리고 지금 선단 공정 쪽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미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면 장비주 단에서도 아직도 매수할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장비주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굉장히 반도체를 넘어서 확산됐는데 바이오는 좀 처져 있었죠, 그동안. 뭐 네. 주로 이제 개별 기업의 악재들이 큰 기업들이 하나씩 시세를 팍팍 끌어내렸었는데 설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오늘 관심이 높아집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요. 네. 바이오는 다시 좀 주목해 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쪽의 에너지가 강한지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 5천을 좀 넘어서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3천을 위해서 증시부양책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그리고 코스닥 전체 종목 내에서도 사실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3%가 좀 넘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를 살리지 않고는 사실 코스닥을 3천까지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소리죠.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계속적인 부양책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ABL바이오 같은 대장주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미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판단이고 오히려 기술 수출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담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대장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오히려 좀 가다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어도 시작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반등 초입 구간에서는 대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들어올랐잖아요. 그죠? 네.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말씀하신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 가는 것도 시총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네. 바이오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지금 상법계 정안 나오면서 뭐 증권주나 지주사를 많이 보는데 바이오 기업들도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뭐 교환하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바이오에 주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은 조금 그래도 현금 보유량이 좀 있는 기업들이 좀 유리하긴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제약바이오도 사실 현금 보유량은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는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죠. 예.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공지를 했죠. 언급을 한 게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자사주 조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진펜트라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올해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5개 정도 신제품이 온전히 이제 실적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익이 쌓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주환원이라든지 이 자사주 소각 같은 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공시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자사주 소각 얘기는 보너스죠, 보너스. 이게 사실은 제약바이오의 근본적인 상승 가장 강력한 동력은 아니고요. 역시 가장 강력한 동력은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학회, 모멘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매수하기 좋은 모멘텀과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기업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텍 기업들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로열티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상에 좀 미뤄지는 지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굉장히 크게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의 어떤 가치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양사 모두 다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오면 강한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이 지지선을 만들고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릭스라든지 알지노믹스와 같이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적으로 대장주로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NA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조금 뉴스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치료제는 달리 어떤 몸에 문제를 만드는 단백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은 ST팜이 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상당히 강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까지도 바탕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RNA 치료제의 원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ST팜을 대장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게 됩니다. 워낙 강한 섹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바이오에 대한 전략들, 종목까지 다양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소비 쪽인데요. 사실 유통이나 소비주가 설 전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사실은 뭐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소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유통은 또 정책적 모멘텀이 또 강했었잖아요. 네, 꽤 올랐었고 조금 쉬는데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소비주가 사실 이제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춘절이라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올랐었고, 뭐 예를 들어 모드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론이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직 춘절은 끝나지 않았고요. 춘절이 이제 지나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야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중일 관계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장품, 미용, 의료,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 같이 카지노, 레저 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이 텍스를 환급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도 실적이 역대급을 지금 월별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 쪽으로 뭐 엔터나 콘텐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400만 돌파했다고 해서요.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영행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게 하나 흥행하면 콘텐츠주들이 강하게 올랐는데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콘텐츠나 오히려 이제 이
BTS 컴백 관련된 엔터주가 이제 하이브 쪽에도 관심이 높기도 해요. 이 두 섹터 좀 함께 좀 모아서 엔터 콘텐츠 얘기 좀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왕사담이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까 예. 보니까 한 410몇만 명 정도 봤기 때문에 2위가 휴민트인데 휴민트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이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쇼박스가 제작사여서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도 사실 갭상승 출발했지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주력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차익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뭐 제작사 측면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좀 실적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쇼박스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잦아지면 한 번쯤은 작은 비중으로는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콘텐츠주 중에는 아무래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한 30% 이상의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외형 성장이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크게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태라면 이 콘텐츠 주 중에는 가장 대장주로서 접근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이브는 역시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 하나죠. 일단 BTS라는 엄청난 지금 가수가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BTS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월드 투어만 보더라도 1조 원대를 바라보다가 이제 2조 원대까지 지금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점을 오늘도 갱신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 그래도 44만 원 이상 현재 구간 대비했을 때 한 두 자릿수 이상 정도의 어떤 성장을 바라보면서 베팅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BTS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보다는 YG 플러스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BTS 관련된 음원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BTS가 컴백하게 되면 음원과 음반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인데 상대적으로 하이브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주가가 전혀 부담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좀 저가 매수를 할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BTS 직접적인 관련주인 YG 플러스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나 뭐 내수 쪽에는 관심 가질 만한 주요한 섹터가 더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박철순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PSK 홀딩스 이후에 설명드리는 종목인데, 네. 종목 이름은요, 코세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세스. 네, 코세스라는 종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그 다음에 레이저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오스텍 기업들까지도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연료전지 글로벌 1위 기업과 지금 계약을 최근에 300억 원 이상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동화 장비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때문에 이 연료전지가 대안으로 지금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내에 다수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연료전지 특히나 블룸에너지와의 추가 계약이 상승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한 100%대 이상들 급속도로 급성장하는 구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21선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전고점 약간 아래로요, 2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구간이죠.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세스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메가사이클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